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 만들어지고도 개통을 못하고 있는 도로, 지산 IC 진출로를 기억하십니까? 왼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생소한 구조 탓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 광주 MBC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지산 IC 진출로를 폐쇄하는 쪽으로 제안하면서 사실상 개통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사가 끝난 지산 IC 진출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왼쪽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터널 출구와 진출로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급정거와 추돌, 역주행 등 각종 교통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개통은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지산 IC를 어떻게 할지 고심하던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진출로를 폐쇄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폐쇄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보안시설을 설치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위험하다고 본 겁니다. 광주시는 사고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확보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 오는 10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사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는 지산 IC 진출로도 일반적인 진출로들처럼 우측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좌측 진출로로 설계가 변경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광주시는 설계 변경을 강행했습니다. 이대로 폐쇄가 확정되면 77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낭비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합니다. 행정 책임자들이 그 행정 행위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지산 IC 진출로는 한때 인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지만 결국엔 수십억 매몰 비용이 발생한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백운광장 지하차도와서는 현행대로 양방향 2차로로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는 광주를 재미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역량을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인수위원회가 광주를 활력 있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안했습니다. 복합 문화 쇼핑몰과 영산강 벨트 개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민선 8기가 그리고 있는 꿀잼 도시의 가장 큰 줄기 중 하나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최근 현대백화점 그룹이 발표한 복합 쇼핑몰과는 별개로 또 다른 복합 문화 쇼핑몰을 유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쇼핑과 문화가 결합된 복합 쇼핑몰을 신속하게 추진해 6개월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산강과 황룡강입니다. 영산강과 황룡강 일대를 인공 서핑과 물놀이장 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 시설로 조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Y벨트와 군공항 부지 등을 연결해 글로벌 전시 사업인 마이스 도시의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미래 광주의 그랜드 비전은 이런 산업의 전환, 활력의 흐름, 가치의 창출이라는 새로운 기회 도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를 꿀잼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광주시의 전담 부서가 설치됩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신한력 사업 전담 부서를 신설해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꿀잼 도시로의 탈바꿈을 준비 중인 민선 8기 광주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과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하고 이제 취미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곳이 생기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강기정 시장이 그동안 강조했던 활력 넘치는 도시 광주. 인수위가 제안한 꿀잼 도시 밑그림을 민선 8기 광주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추진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빛 원전 4호기 재가동 절차를 결정할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보고 내용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후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열린 제160차 원자력안전위원회의에는 한빛 4호기 구조 건전성 평가가 안건으로 올랐는데
이를 두고 위원들은 상부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경납 건물 안정성 평가 내용도 섣부르게 결론 지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들은 한빛 3, 4호기 공급 발생 원인 분석 결과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다시 보고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 특히 숙취운전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운전자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교통사고를 내서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70대 할머니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 아침 9시 40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순간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이 질주해 옵니다. 인도를 뚫고 파라솔 그늘 밑에서 채소를 내다 팔던 79살 노인 한 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도로가로 질주한 차량은 이곳에 있는 가로수와 좌판을 모두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노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엉치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차려주고 가서 쉬라고 안 씻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 있는데 큰일 났다고 할머니 돌아가시게 됐다고. 가해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 아침부터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4%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목숨을 잃은 노인은 집에서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장사를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노인은 30여 년 동안 남편이 직접 기른 채소로 노점상을 운영해왔습니다. 비가 내린 장마철이었어도 어김없이 장사에 나섰을 만큼 성실했고 노점상을 찾아오는 손님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간장을 산 일은 있어. 자기 집에서 담은 거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 뒤 참 잘하셔요. 무전히 안타깝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아침 시간대 숙취운전 단속 건수는 총 327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 운전자를 입건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변 상인들은 뜻을 모아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엄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다행히 오늘 비가 내렸지만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 일부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9일이나 빨리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고수온 현상이 예년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양식 어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6일 낮 2시부터 전남 5개 해역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보가 발령된 곳은 한평만과 도안만, 가망만, 여자만, 등량만입니다. 한평 인근 해역은 바다 수온이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해보다 9일이나 빨랐습니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 양식어가는 6천여 곳. 넙치와 광어 등은 서식 수온이 29도를 넘으면 산소가 부족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폐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출하를 앞둔 어민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들이 좀 죽고요. 사료 소비를 제대로 못해요. 먹으면 먹은 만큼 죽어요. 바이러스나 어병이 생겨버리죠. 어업당국은 고수온주의보 발령이 빨라진 만큼 올해 고수온이 지속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수온이 빨리 시작했으면 지속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속이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양식하는 물고기나 그다음에 뭐 전복이나 이쪽에 스트레스가 좀 심해서. 전라남도는 고수온 대책 종합상황실과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액화산소와 산소 발생기, 차광막 등 고수온 피해에 대비할 장비를 양식어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수온 대응 장비를 2018년부터 지금 7종의 약 10,000개 정도를 지금 보급해 놓고 있는데 액화산소 공급기, 액화산소 용기, 산소 공급 발생기. 지난해 고수온으로 전남 지역 양식장에서 폐사한 어패류는 700만 마리.
어민들은 올여름 이른 폭염으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5분쯤 구례군 구례읍 섬진강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있던 지인은 낚시를 하다 남성이 보이지 않자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빠른 유속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전 현직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경호회 회장단과 전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는 일이라며 경찰국 신설안 철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적 행정기관 전환,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습니다. 회견을 마친 한기민 전남경호회장과 최철웅 목포경호회장 등은 삭발을 하며 경찰국 신설 방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박 전 원장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광주 MBC 라디오 시사인터뷰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현 국정원의 주장과 검찰 고발은 법적으로도 잘못됐고 예의도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현재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짓을 안 한다며 과거의 직원들이 되돌아와 바보짓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원 숲길 조성에 목포 지역 업자를 선정했다라고 조사한 적도 있다고 공개하고 과거의 국정원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이틀 연속 7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